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열일 중인 김나연입니다. 오. 지석쌤은 이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웃으시고 뭐 있어 보인다 쌤 진짜. 나 그렇게 소개하겠다. 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더 열일 중인 김지석입니다. 예. 네, 기후위기도 막고 이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오, 나연 쌤 오늘 오프닝 진짜 멋있었어. 뭐 최근에 뭐 큰 성과라도 뭐 저는 늘 성과가 있죠. 죄송합니다. 장난이고 업무 할 잘 말이 떨어져가지고 지석쌤 좀 따라해봤어요. 그러니까 김난 쌤 업무를 워낙 잘 풀리니까 뭐 김난 쌤 지금 뭐 거의 너무 잘 나가잖아요. 다들 김난 쌤이랑 일하겠다고. 네. 기후위기 막기 위해 열일 중인 김나연 선생님과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래서 김나연 선생님 또 기후위기도 막지만 또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나 나갈래.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벤트 진행했잖아요. 근데 지난 월요일까지 어제까지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재추첨 공지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팟빵이랑 애플 팟캐스트에서 재추첨 대상자들 명단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닉네임이 있으면 이제 관련 설명에 따라서 GKR 이메일로 개인정보와 원하시는 책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책이 혹시 떨어지면 그냥 네. 전기차 한 대씩 보내드릴 생각이니까 일단 연락 주세요. 예. 네. 책이 있으면 책을 드리고 지석쌤의 마케팅. 책이 떨어지면 사제 출연하시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사제 그냥 출연. 전기차 한 대씩 보내드리는 걸로. 예. 이것도 저희가 7월 6일까지 2주간 이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 꼭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전기차로 경품 바꿀까 봐. 이제 그럼 배터리로 제가 가는 할래요. 차 있잖아. 약간 그 미니카 같은 거 있잖아. 거기까지 말하면 안 되지. 아무튼 말하지 네. 말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네. 예. 갓준희님이 아주 아이디 마음에 듭니다. 이런 그 윤탁쌤도 하세요. 갓윤탁. 이런 그게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짜. 예. 갓준이 이렇게 딱 갓김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치 중에 김치 탑이다. 중에 자존감이 제일 오. 높은. 예. 백김치 약간 인종차별적이고 총각김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미혼인 거는 이제 자유니까요. 그래서 해가지고 네 아무튼 남학김치 하나 먹고 싶고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갓준이님이 매불쇼 듣고 구독 좋아요 완료라고 심플하게 알려주는데 김지호 선생님이 매불쇼 나가셨잖아요. 네. 이번에 좀 홍보 잘 하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홍보 이제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구독자분들 많이 늘었어요. 네네. 솔직히 생각보다 저 한 1000명 정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매불쇼가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저희가 좀 따라잡아서 역전하려고 하니까 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네, 매불쇼에서 좀 더 저 김지호 선생님 많이 또 초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 나무 세븐님 이게 저도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얼마 전 김지석님께서 그린뉴딜 토론회 발제자로 참가하신 것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지 않아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회사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 공감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석쌤이 저보다 더 열일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국회 토론회에서도 진짜 발제해 주시고 네. 또 매불쇼 같은 다른 팟캐스트도 열심히 출연해 주시잖아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주고 계신데 지난주가 정말 많이 바빴어요.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그 토론을 봤는데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 열심히 집중해서 보진 않았는데 김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이 자꾸 안 됐다라는 얘기를 중간중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맥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눕기까지 따서 막 그 기후 변화 무서운 그 펀치 선수는 보이는 애를 딱 넣는 걸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맥으로 작업한 PPT가 그 윈도우로 옮기니까 글씨가 다 깨져가지고 PDF화 돼버린 거예요. 정말 재치 넘치는 막 애니메이션 다 준비했는데 그냥 글씨만 다 가려버리고. 다음 네. 기회에 보여주시나요? 아쉬운 국회. 네, 그래서 좀 그냥 윈도우로 가야 되나 좀 또 고민하게 됐는데. 그냥 근데 맥 쓸래요, 진짜 그냥. 지석쌤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붓바살바 찾아와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그린피스 설명에 참여하시면 그린피스 뉴스레터 같은 걸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저희 네. 또 시민 참여팀에서 뭐 온라인 그린 뉴딜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김지수 네, 선생님이 맞아요.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 또 애니메이션 나오는 PPT 언젠가 또 아, 진짜 보시잖아요. 거기서 써야겠다. 네. 애니메이션 지석쌤 할 거야. 발제자로 참여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들어갑니다. 예. 그 온라인 시민 그린니들 교육 신청 받고 있으니까 네. 그린피스 뭐 SNS 통해서 링크 들어가시면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시민참여팀에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온라인 강의를 순식간에 이런 네. 인프라를 깔으셨잖아요. 요새 그래, 그린뉴딜하면 되게 관심 많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약간 경제 해법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취준생도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쵸? 시사용으로 무조건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린피스에 또 어느 정도 개인 정보를 또 주셔야 이메일 정도 개인 정보 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또 그런 것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그리고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나 해주셨네요.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회수와 관련해 논란이 있나 봅니다. 주간 전기차 업데이트에서 내용 다뤄질 수 있을까요? 한번 다음에 다룰 수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유튜브까지 보고서 답변을 준비해 오면 안 바쁜 것처럼 네. 보일까 보이셔서 봐? 다음 일단 주에? 스킵했고요.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네. 지역 내에서 전기차를 팔아야 네. 안 그러면 보조금을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아, 예, 내가 팔고 싶은데 사고 싶다는 사람이 뭐 다른 지자체에 산다. 그러면은 못 팔아요. 아,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그 건데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보고 다음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택시 있잖아요. 택시 아 맞아요. 서울시 택시가 막 경기도에서 넘어가는 태웠다가 순간- 걸리면 막 그냥 네네네네. 네. 그런 그러면 거.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다뤄주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쿨티아고님이 1000캐시 후원과 함께 오 이건 그 제가 나연쌤이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네. 나연쌤 탄신일 축하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붓바살바 1년째 잘 듣고 있다고. 근데 처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려고. 솔직히 좀 기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선물 같은 게 들어오거나 그러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실화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거 받으면 저 인사팀에 찌르려고 했어요. 아, 농담이고요. 네, 그 소시민입니다. 네, 분이. 투시민입니다 님도 처음 네.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300캐시도 후원해 주셨는데요. 300캐시밖에 후원을 못 해주신 사정을 밑에 쓰셨어요. 아 그렇네요. 네. 붓바살바 애청자 소시민입니다. 니콜라 상장 3일차에 호기심에 한 줄을 사봤는데 이 방송 들었으면 안 할 모험이었네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이 35%가 떨어졌어요. 네. 사실 저희가 주식을 추천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약간 그래도 위험한 거는 얘기를 해드리긴 한데 뭐 지석 쌤이 좀 공유해 주시지만 니콜라에 대해서 아주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해외에서 특히 이제 테슬라를 이제 약간 팔로우하고 이제 설명해주는 유튜버들이 꽤 있는데 이제 그분 중에서 이제 그 하이퍼 체인지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파봤더니 참 문제가 많다 하면서 이렇게 뭐 올리고 그랬는데 요즘 그 공매도라고 아시죠? 공매도. 아 공매도 뭐 네.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주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서 배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떨어지면 돈을 벌고 올라가면은 이제 돈을 토해내는 그런데 요즘 니콜라의 공매도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보니까 그 주가는 여기 댓글에 올려주신 거 정도로 유지는 되고 있더라고요. 살짝 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 보도가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재벌 자제분들의 투자 얘기는 좀 다뤘지만 이 회사를 아주 딥하게 맞아요, 없어요. 약간 네. 개미 그러면 동학 개미들이 이거 따라서도 되냐 이런 기사는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분명 피해가 발생했을 텐데 좀 잘 알아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된 사람 되게님이 5,000캐시 역시 이분은 난 사람은 된 이미 사람. 난 사람은 이미 끝났고 이제 된 사람 되시. 네, 많은 후원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생애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또 지석쌤의 매불쇼 듣고 찾아와 주셨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방송 준비해서 나가시지 않도록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의견 좀 많이 주세요. 뭐 이런 부분 기대하고 왔는데 뭐 없다든지 뭐 있다든지 아무튼 예. 네, 그 슈젤님이 또 댓글 또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뭐 닭 질문 올린 거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옆에서 윤탁쌤 웃음소리가 이게 저는 이런 닭 동물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슈젤님의 질문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나연쌤 생일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더위에 힘들어하는 모모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를 못 들었네요. 나연쌤의 멘트가 더위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우리 딕션 제가 좀 훈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저도 열심히 좀 개선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물고. 하지만 네. 제가 윤탁쌤이랑 지석쌤보단 딕션이 맞아요. 낫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생각하고요. 왜냐면 인정. 김나연 선생님께서 약간 옛날에 또 이게 그 과거가 약간 또 방송 같은 거 기자 같은 것도 준비하셔가지고인지
확실히 달라요 딕션이. 그래서 하지만 훌륭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알랭드 보통 책 많이 쓴 작가분 이야기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알랭드 맞고요. 보통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지덕 쌤께서 매불쇼 나가셔서 뭐 들으려고 했는데 몇 화인지를 몰라서 못 들었네요. 몇 그게 화였죠, 무슨 지석 코너가 있지 않나요? 5월 6일 거가 나갔었어요 제가. 네. 예, 그 인간이 유일하게 패한 동물과의 전쟁. 아 그거 음. 나 네, 네. 5월 6일자 나왔었고 얼마 전에 나온 거는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네. 네. 댓글 같은 거 보면 매불쇼 게시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 그 작가님이 좀 이렇게 좋은 그 콘텐츠 피칭하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펑쿨색자 얘기하시면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이제 그걸 노린 건 아니겠죠?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냥 그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이 그 일본의 환경상, 그러니까 네. 일본의 환경부 장관을 정말 좋아하는 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아베 총리 쪽이 아니래요. 그래서 일부러 흥선대원구처럼 바보 짓을 하는 거다 일부러. 일부러 바보 노릇을 빅픽처. 한다. 큰 그림을 봤다. 왜냐면 지금 찍히면 오히려 나중에 총리를 못하기 때문에 새싹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아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천연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을 이야기하는 붓바살바 오늘도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1,000원님이 또 1,000캐시 후원하시면서 이거 진짜 도저히 못 읽겠어요. 그럼 지석쌤 한번 읽어주세요. 생일 탄신일 축하드려요. 그 다 빼고. 앞부분이요. 앞부분? 네. 아 밝은 나연 쌤. 그 앞에 그 제가 앞에도? 읽을게요. 네, 제가 네. 마음속으로 네. 읽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붓바살바 1주년 축하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랑 끝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1주년 맞춰가지고 네. 공개 방송 같은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맞아요. 공개 방송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요새 대관도 안 되고. 원래는 저희가 네. 이제 딱 네. 지난해 말쯤에 이제 올해 팟캐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구독자 얼마 정도가 되면 공개 방송을 해보자 이제 네. 구독자분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여러 플랫폼 합쳐보면 구독자분이 한 2,000명 조금 넘게 계신데 네. 그러면 저희 뭐 공개 방송이 200명 이상이면 이제 뭐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칼님이 오랜만에 댓글 네, 달아주셨네요. 오랜만에. 네. 네. 지석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잡음 섞였다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아 이렇게 네, 축약해서 네, 읽으면 그럼요. 되는구나. 계속해서 아, 잘 예, 듣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 녹음할 때 뭔가 노이즈가 섞였나 봐요. 계속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아몬드 버터님이 유튜브에 똑같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운동할 때나 점심시간에 눈 감고 듣기 좋습니다. 배울 점이 많아서 좋아요. 근데 배경음으로 잡음. 약간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나 외국어가 들리네요. 미약하게.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네. 한스 PD님이 저희가 녹음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이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면서 이런 잡음이 섞이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오늘 녹음하기 전에 다른 방 2개를 다 테스트를 하셨대요. 네. 근데 오늘은 이 방에서도 잡음이 안 들리고 다른 방에서도 잡음이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혹시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처음에 순진할 때 이런 이게 들릴 때 약간 막 이수환 뮤직비디오처럼 막 귀신 소리 들리면 대박 난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또 몇 번 했어요. 대박은 아직 안 나고 계속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가 너무 뚜렷하게 들려 팝송이. 그래서 진짜 별의별 상상 다 했는데 진짜 우리도 다른 그린피스 뭐 영국 사무소 이런 데처럼 국가기관이 도청당하나? 우리 도청하나. 근데 그 팟빵에서 들으면 되는데 도청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 들고 했는데 또 뭐 유력한 게 우리가 이제 사무소가 미군 부대 그죠. 가깝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AFK는 방송을 아직도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하지 않나? 저희가 아직도 이걸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기계 한번 바꿔봐요. 우리. 기계를 한번 바꾸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여튼 잡음 소리 들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진짜 난생 처음 듣는 팝송이 막 들리니까 와 진짜 녹음할 때 이거 들리면은 녹음 계속 지원해도 해결이 안 되고. 네, 저희가 만약에 또 이런 잡음이 들리면 방을 한번 바꿔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영, 유영, 인영 아빠. 자녀가 셋이. 네, 네. 셋이시군요. 와. 자제분들이 보통 3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입니다. 제가 다른 곳들 많이 후원하면서 그린피스 후원끈을 신청했는 이거 뭐죠? 반전 있어요. 다시 전화 주셔서 금액 줄여서 여전히 후원 중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아이가 세 분이시다 보니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런 그린피스 같은 데 후원을 하셔야 되는데 또 워낙 또 비용이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 금액 관련해서 이제 후원을 끊을 때 이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제 분들이 계신데 네. 목소리가 나연 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연 쌤이 약간 그린피스 표준 목소리인가 봐요.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없는 목소리라서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그래도 후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든다고 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차를 아마 가지고 계시다면 전기차로 바꾸셔서 좀 매달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후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게 되니까 저도 아무튼 지금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쓰니까. 그리고 이분이 자영, 유영, 인영 아버지잖아요. 네. 영자 돌림이잖아요. 근데 네. 앞에를 따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진짜 약간 자영, 유영, 인영. 나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네. 진짜 자유인이라는 생각으로 달아주셨는데. 윤탁 쌤이 과연 장명철학 궁금합니다. 추리를 잘하셨는지. 네, 셀님께서 오디오 클립에 역시 디테일한 붓바 살바 항상 중요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좀 디테일했을까요? 니콜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보도가 다 수소차 틀었는데 하나가 투자해서 대박 났다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저희는 약간 그 제품이 지금 니콜라 1, 2가 나오지도 않았고 네. 3 만드는데 유럽에서 전기차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그냥 그런 부분 말고 이제 하나가 어떻게 했다 이게 나오니까 저희가 날카롭게 니콜라의 디테일을 짚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그 부분도 쇼킹했어요. 원래 CEO가 책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CEO에서 벗어나서 약간 이제 회장 부회장 자리만. 그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경영 일선에서 좀 물러난 거죠. 상장하고서 자기 주식 팔고 나가버려. 왜냐면 많이 팔고 나가버렸어요. CEO는 감옥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약간 대기업 중에서 책임이 달라요. 이 이사회 회장이랑.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대기업 보면은 이제 재벌 분들 중에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기 이사직을 사퇴한다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견 내면서 근데 이제 뭐 회사의 부회장, 회장직은 유지하거나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 게 약간 니콜라에서도 비슷한 게 엿보였던 거죠. 그렇죠. 그 셀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제 펑쿨색좌 이게 정치인이 한 말이었거든요. 이것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원을 앓으셨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또 브라이티스트 다크니스 원두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나연 쌤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희 에피소드를 4개 정도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명절 대이동에 이어서 윤탁쌤 어휘력이 레전드였다고 어떤 내용이었죠? 두 번째밖에 안 됐어요. 말고 농담이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레전드는 뭔지도 저는 잘 궁금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복귀해보고 그 부분 다시 살릴 수도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닉네임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니콜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 남겨주셨고 사셨나 보다. 네, 아무튼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10억 마리 생명 배출량 세계 1% 이게 아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랑 호주 산불. 네, 그걸로 이제 영향을 받는 동물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거의 세계 최대 규모로 최초로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따봉을 많이 남겨주셨고 팟빵 가셔서 붓바살바 구독해주세요라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안인선님이 세 분의 호흡이 환상적이라고 감사합니다. 그 은규환님이 또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기후위기 관련 팔로우 할 만한 계정을 소개시켜 주실 수가 있을까? 그럼요. 예. 이거 되게 너무 많은데 네. 김지석 저 페이스북에 근데 보통 트위터 같은 경우는 네. 그 유명 그 환경 그 관련해서 뭐 환경 단체나 이런 거를 팔로우 하시면 그린피스나 그럼 자동으로 추천을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라든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UNFCC라든지 이런데 트위터를 하나씩 팔로우업 하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맞아요. 추천해줘서 그렇게 추천해서 가다 보면은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조금 최대한 좀 현실을 알려고 좀 심각한 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팔로우하다 보니까 네. 그냥 주르륵 타임라인 넘기면 다 심각한 얘기 막 우울한 얘기만 우르르 와요. 그래서 그게 하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되니까 뭐 한두 개 하시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리트윗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또 팔로우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타임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음에 조금 한번 몇 개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자면 계정은 아닌데 그 블룸버그 그린이라고
한번 소개했던 그 매체거든요. 블룸버그에서 이제는 그 녹색 이슈를 확실히 다룬다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예 거기다가 그 뭐 무료로 주는 뉴스레터 신청을 하면은 아침마다 그 기사 누르다 보면은 이제 유료 돈 내라고 나오지만 맨 처음에 그 소개글이나 이런 거는 그 괜찮은 글이 이렇게 요약돼서 올라오는 걸 보내줘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코코아 문과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김나선님 처음 한번. 네. 남겨주신 것 네. 같은데 수요일에 의회 회의 참가해서 지석쌤을 실제로 보셨대요. 네, 오. 역시 발표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팬 됐습니다. 혹시 지석쌤 MBTI 어떻게 되세요?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궁금합니다. 요즘 MBTI가 다시 역주행하고 엄청 있더라고요. 트렌드에서 네. 다음 방송 때 한번 MBTI 특집 한번 하시죠. 왜냐하면 한번 MBTI를 하시죠. 하면은 그 MBTI를 하고 그 비슷한 유명 인사를 알려줘요. 네, 맞아요. 그 유명 인사의 그런 탄소라든지 한번 해서 한번 MBTI 특집 한번 하고. 나 윤탁쌤이랑 겹칠 것 같지? 아니요, 저 MBTI 했었는데 제 MBTI 겹친 사람은 기후 파괴 악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거- 네. 해와서 저희 다음 시간에 공유하는 걸로 네, 소개를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제 거 물어보시니까 저 기억 나는데 ENTJ 나왔어요 저는. 전 ESTJ 저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엄격한 관리자. 네. 슈젤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지석쌤이 누가 쫓아오면 저 매볼쇼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너무 웃겼다고. 네. 매볼쇼에 대해 저희가 좀 일방적인 지금 사랑 캐스 보내거든요. 네. 듣고 계시나요? 매불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질척된다고 좀 매불쇼 가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집이 제일 좋아님이 이게 환경 지식 얻으려다가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 입덕합니다. 하면서 아이고 약간 너무 감사합니다. 예,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또 이 의견 주셨는데 질문 주셨네. 예. 지인이 경기도 연천에 30평 정도 되는 개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택용 태양광 설치에 1,000만 원 견적이 나와서 포기했다고. 1,000만 원은 좀 이상한데. 아파트 베란다에 달 때는 단돈 12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거는 근데 이제 건물 모양이 뭐 좀 영 안 맞아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이제 그 가정용 태양광 지원하는 게 연초에 대충 다 마감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보조금 받고 하면은 150에도 하고 200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다 한번 좀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올해 보조금이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업체에다 연락해가지고 보조금 받으면 뭐 150이니 200이니 이런 데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뭐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다 예약을 거시면 내년 초에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1,000만 원은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보조금 없고 막 건물 모양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뭐 구조물을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인테리어도 그렇고 모든 견적은 3번은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쵸. 네. 3번 정도는 받아보시고, 이게 막 집을 너무 예술적으로 짓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런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면동 날다람쥐님이 이제 댓글 2번 달아주셨는데, 연예인 인플루엔서 뭐 기자, 한겨레 기자가 갑자기 왜 나왔지? 이분이 한겨레 기자분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게스트 등과 함께하는 코너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예, 전 좋습니다. 섭외하시는 네. 분들이 힘들 뿐이죠. 섭외 좀 해서 보내주세요. 개편할 때 네. 이런 댓글도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네. 좀 방향을 근데 잡아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제가 뭐 왜 썼지 한다가 봤는데, 한겨레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있다는 언론사 차원에서 기후변화 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와만 주신다면. 그 다음에 또 K 방역을 넘어 K 그린까지 바란다고 적으셨는데, 뭐 그래도 저희가 뭐 어쨌든 기후 비상 선언도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다 하고 또 잘 되지 않을까. 그 전기차만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성님께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지만 희망하고 응원하고 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제수님이 워낙 뭐 이런 저 좀 거, 크리티컬하죠 저는. 네. 그 K 방역 넘어서 K 그린까지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뭐 좋죠 뭐. 예. 근데 한 가지는 K 배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네, 그쵸. 배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K 태양광도 잘하고 있죠. 태양광도 업체 수가 적어서 그렇지 뭐 하나 기술력은 뭐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량이 그쪽으로 좀 아직은 좀 많이 안 집어넣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네. 오늘 너무 새롭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그럴까요? 많고 네. 기존에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속 달아주셔서 댓글이 진짜 너무 많고 댓글 좋았어요. 풍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의 관심 덕에 이 방송이 유지될 수 있으니 저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아까 K 그린 말씀하셨는데 빅토르 초이의 나라죠. 빅토르 초이 혹시 아세요? 아니요. 예, 그 락가수 네, 락가수 한국 출신의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정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왔죠. 네, 네. 그렇죠. 그 북극
역대 최악의 환경 사고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연기관차가 매캐한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전기차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환경과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내연기관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검색해 주세요. 네, 몇 주 전이죠. 러시아에서 환경 사고가 하나 크게 발생했죠. 그렇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김 선생님? 지난달 29일에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에서 네. 발전소가 있는데 열병합 발전소래요. 여기서 이제 약 2만 톤에 달하는 경유가 강으로 이제 흘러나와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지석쌤, 열병합 발전소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를 돌리면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예, 그러니까 부산물로 열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열을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열을 어쨌거나 활용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으면 열병합 발전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효율이 좀 더 낮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시베리아는 뭐 추우니까 네. 예, 그 열을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온수를 만들든 난방을 하든 하는 건데 이제 발전소가 노르니켈 이게 발음이 틀릴 수 있어요. 러시아어 발음은 제가 뭐 할 줄 네. 몰라서 예, 거기 한 80년 된 회사래요. 근데 이제 거기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팔라듐 생산 회사인데 니켈도 많이 생산하고 네. 이제 팔라듐 어디서 들어봤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자동차 그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장치가 있어요. 거기 삼원 촉매 장치라고 거기에 이제 팔라듐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라듐 처음 들어봤어요. 저 팔라딘만 저도. 들어봤는데. 자 그래서 좀 관계가 그러니까 뭐랄까 이 팔라듐을 캐야 되는 이유는 내연기관차에서 나오는 게 너무 더러워서 그거를 좀 정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 사고가 난 회사가 팔라듐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너가 누군가 제가 보니까 블라디미어 피까지 보이길래 푸틴 건가 했더니 포타닌 블라디미어 포타닌 그래서 근데 뭐 큰 회사고 광물을 채취하는 회사다. 거 말씀드립니다.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푸틴 대통령 이후에 러시아에 약간 올리가르히라고 신흥 재벌을 뜻하는 재벌도 사실은 외국에서 쓰는 말이에요. 재벌 이렇게 CHA라고 가지고 특수 용어인데 한국의 그 특수 용어인데 올리가르히라고 약간 그 신흥 재벌들이 에너지 산업을 다 나눠 가졌잖아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개인들이 네. 그걸 꿰차버렸죠. 예.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 러시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수출국이래요. 천연가스, 네. 석유도 꽤 많이 나오고. 뭐 옛날에 생산국이자 이제 수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유럽 가면은 이게 독일의 동쪽부터가 약간 이제 동유럽으로 좀 되잖아요. 약간 근데 거기는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막 러시아에 대한 뭐 안보적인 불안도 있지만 막 그때 옛날에 갈등했을 때 그랬을걸요. 뭐 그 푸틴 짜르가 야 그 천연가스 밸브 잠가버린다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거 툭하면 그러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고가 난 데가 어딘지 좀 찾아보니까 네. 유럽 쪽은 아니고 시베리아의 저 몽고 위쪽.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게 약간 북극에서 좀 거리가 약간 있긴 하지만 북극권에서는 어쨌든 큰 그렇죠. 그 가장 역대 큰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 사실 뭐 우리도 그 태안 유출 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좀 까먹어서 그런 거지만 근데 요번 좀 사고는 뭐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사고 난 거 관련해서 푸짜르라고 부르죠.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푸틴이 또 몇 마디 했다면서요. 이게 사고를 어떻게 알았는지 뭐 이런 경위가 어떻게 되죠? SNS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열받은 이유가 뭐냐면 정식으로 보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인데. 아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님 뭐 이 사고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도에서 사고가 났다 네. 이렇게 보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거 딱 SNS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본 거지. 우리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네. 큰 사고가 난 거를 네. 보고서 야씨 이거 내가 SNS 보고서 이거 너한테 전화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짜증 냈다고 합니다. 그 예. 주지사를 엄청 갈구더라고요. 봤는데 그 푸틴 대통령이 그런 주지사들을 갈구는 영상 가끔 다 왜? 왜냐면 이게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보여주는 약간 그게 진짜 그런 용도로 되는 프레임인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주지사가 한테 이제 막 경로. 사실은 가장 큰 책임자는 푸틴 대통령인데 네. 주지사한테 이제 당신은 주지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고가 안 들어왔냐? 뭐 어떻게 SNS 통해서 알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이제 주지사가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또 올려갖고 또 깨는 모습을 또 이제 러시아 전역에 방송하면서 이 주지사는 진짜 좀 뭐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경유가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강에도 다 유입이 됐대요. 그래서 막 붉은색으로 변했다고 강이. 그런 얘기도 있고 전문가들도 당연히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우리도 당연히 알 수 있게 그 근처 생태계는 거의 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가 워낙 좀 오지고 그래서 왜 우리나라 태안 사고 났을 때는 막 우르르 가가지고 진짜 네. 다 국민들이 봉사하고 그냥, 그랬잖아요. 네, 막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근처에 그 광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을이 있기는 하지만은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수집을 해도 도로망이나 이런 거가 되게 안 좋아서 그거를 뭐 실어 나르기도 어렵고 맞아요, 맞아요. 도로도 네. 동토가 녹아가지고 지금 수송이 어렵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본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사고가 나버린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저는 되게 집중했던 부분은 광산 회사의 네. 그 설명인데 사고가 왜 난 건지. 사고가 왜 난 건지 이게 연료 탱크 밑에 있는 집안이 영구 동토여서 괜찮겠지 하고서 이렇게 해놨고 한 30년 썼는데 갑자기 푹 꺼지면서 이제 그 폭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온난화 때문에 일단 이 사고가 발단됐다라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석쌤 얘기처럼 이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집안 영구동토층이 녹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들도 꽤 나오기는 했어요. 그 영구동토층이 네. 그 이제 지금 녹고 있다고 우리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영구동토층 위에 있는 집들도 녹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발전소라는 거면 이런 위험한 물질을 표현했는데 그 동토층이 녹아와서 조금 뭐 많이 가라앉았나, 100m 가라앉았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조금 가라앉는데 탱크가 이렇게 2만 톤이 줄줄이 셀 수 있나? 이게 그린피스의 그러게요.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진짜 이 사고 원인을 믿고 있나요? 그쵸. 러시아 사무소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네,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는 네. 그딴 얘기 하지 말아라. 기후변화 탓하지 말고 니네들이 관리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고요. 근데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야 2009년도에 우리가 이미 영구동토가 녹으면은 러시아의 뭐 석유나 가스 시설 이런 거가 사고 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준 건데 니들이 안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괜히 거기다 기후변화 갖다 붙이지 말아라라고 이제 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기후 변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음. 이 회사 자체가 윤탁쌤 말처럼 뭐 영구동토층이 녹아서 뭐 100m가 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경유가 유출된 만큼 좀 안전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문제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은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네. 디젤 경유가 줄줄 샌 건데 경유를 떼어서 피다가 경유가 새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경유가 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도대체 이게 뭐 뭐 그렇게 됐죠. 로직이 조금 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핑계를 제대로 아, 그리고 너무 이게 약간 이게 제가 사실 러시아 사람들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유럽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 그 러시아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네. 약간 걔를 비꼬는 러시아식 유머가 있더라고 유럽에. 그래서 여기 이 사고를 보면서 그 러시아식 유머가 자꾸 떠오르는데 보고도 SNS 통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지사도 너무 힘없이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사고가 더 발생을 할지. 예,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그 노릴스크시라는 그 근처의 그 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에 자꾸 균열이 가가지고 네. 뭐지 하면서 이제 동토가 녹아서 이게 집안이 좀 불안정해졌나 하고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발전소와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따로 안 했다. 아이고. 예. 아 이걸 왜 모니터링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 나가서 재건축해야지. 너무 아쉽다. 네, 러시아 사무소가 진짜 2009년부터 영구동토층이 녹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일했다고밖에 좀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자기 아파트에 균열 가면은 우리 공장도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이 미리
그 예방을 잘 못해요. 예. 사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온 그런 엔지니어들이 제방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한 서너 번 정도 얘기했는데 네.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넘어갔다가 사고 난 거거든요.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미리 경고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교훈은 환경단체가 뭐라고 하면 좀 새겨 들어라 좀. 이거 지금 주지사도 힘들어. 이 회사도 자기들의 이거 피해 복구 어쨌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푸틴 대통령이 야, 그럼 뭐 내가 돈 써야 돼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주주한테 주는 배당을 줄여서 복구비로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주들도 피해를 보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약간 푸틴 대통령이 약간 이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다 뭐 이런 느낌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과 별개로 네. 이 사고가 터진 지 한 열흘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또 터집니다. 북극권에 속하는 그 유전에서 이 이제 시추공이라고 이제 그 기름 파괴해서 넣는 그 거잖아요. 그게 망가지면서 10톤 원유물이 또 쏟아져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그린피스 배 선원들이 막 그 러시아 특공대원들한테 막 헬기에서 레펠 타고 내려와서 체포당해가지고 몇 개월씩 몇 년인가 감옥 생활을 했나? 아틱 30이라고 사건이 있었어요. 감옥 같이 했던 네, 거. 그랬는데 그때 사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때 왜 그랬냐면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이 북극 해에 있는 기름을 많이 캐요. 근데 기름을 캐면서 기름이 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극 바다가 더러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생물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린피스에서 북극 보호 캠페인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약간 푸틴 대통령이 약간 미봉책 같은 걸 갖고 왔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게 눈치를 이제 다른 선진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러시아가 그 화석 연료를 많이 수출하기도 하지만 탄소 배출량도 뭐 세계 5위 정도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렇게 네. 러시아로 바뀌면서 네. 배출량이 확 줄었어가지고 네. 지금 다시 올랐나 모르겠는데 그 자체 배출량보다는 그 자원 수출이 조금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의 5위라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 그 복구 비용으로 그린 본드, 녹색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기업에 3천억 루블 정도로 판다. 러시아 기업들한테. 그 너네들 이걸 사라. 근데 푸틴 대통령이 사라고 하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저도 살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상. 근데 이게 한 43억 달러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약간 5조 원 정도 되는 비용. 그래서 이거를 저탄소 배출 산업에도 쓰고 기름 없애는 데도 쓰겠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이거 진짜 제대로 팔리긴 할 건지 모르겠고 돈이 제대로 쓰일 건지 모르겠다라고 막 그런 의심을 보내고 좀 있습니다. 이런 인재가 계속 발생하면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기후변화 외길 인생을 걷다 보니 한번 석유 좀 뭐 나와도 뭐 그것보단 기후변화 더 심각해 약간 이런 전 마인드가 좀 있는데, 이제는 아까 동토가 녹을 때 한꺼번에 푹 꺼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분명 없었는데 가보면은 막 움푹 파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공식 결과는 안 나왔지만 동토가 녹아서 인프라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뭐 이미 약간 예견된 거였고, 이제 대비를 해서 이런 사고는 안 나는 게 나니까. 그리고 좀 이제 그린피스 러시아가 2009년도에 그 만든 보고서까지 찾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 블랙록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영 회사가 작년 4월에 게링 피지컬 뭐랄까 물리적으로 이제 뭐 다가오기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해석을. 근데 어떤 식으로 시설이나 무슨 공장이든 뭐 인프라에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가 오는지를 이제 내놓고, 이건 공개 리포트라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떤 시설을 뭐 책임지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 블랙록의 그 보고서를 받아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뭐 내가 관계하고 있는 그 기관은 혹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런 피해가 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 이 인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문제인 게 사실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거기서 또 메탄이 나오면서 또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저희가 1년 전에 지구 재난 방송 뭐 이런 거만 하면서 이게 시작할 때 네. 그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약간 뭐 그쵸. 하나씩 나오는 거죠. 호주 산불도 뭐 저희가 그렇게 될 줄 뭐 딱 얘기하고 시작한 건 아닌데 네. 정말 지구 재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화석 연료를 이렇게 떼는 데서 그 지구 온난화 핑계를 대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 얼마나 이 철면피스러운 건지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 영구 독토층이 그 녹아가지고 그 땅이 꺼져서 연료 탱크가 부서졌다. 저 사실 못 믿겠어요. 왜냐면 그게 맞으면 사진 네. 공개하면 되거든요. 땅 꺼졌더라고. 지금 우리 헤어 드라이어기 같은 걸로 영구 독토층 녹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진 보여주면 되죠. 진짜 이거 이렇게 붕괴돼서 사고가 생겼다. 그 네. 사진 나왔나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네. 여기가 그래도 어쨌거나 주식회사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 팔라디움을 판단하는 거는 사실 러시아는 잘 안 만들거든요, 거의. 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보험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떤 동토가 녹아서 인프라가 뭐 잘못되는 거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시대다. 러시아 쪽에 요즘 뭐 모기도 많이 늘어나고 뭐 예전처럼 춥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관리를 못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여기서 뭐 무슨 일이 했던 거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네. 또 그래서 그린피스 러시아가 또 이제 면밀히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린피스 러시아가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 정부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 북구권 내에서 그 석유나 석유 제품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특별 감사를 해라. 그러면 또 영구동토층 또 무너지면은 뭐 사실 나 이게 너무 겁나는 게 그러면은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영구동토층 위에 지면은 뭐 그냥 아니,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와, 네, 그럼 네. 뭐 녹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답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린피스 러시아가 러시아 정부에 이제 친환경 경기 부양책이죠. 그린 뉴딜 같은 거를 네. 이제 또 제안하고 있고 우리나라 서울 사무소가 한 것처럼요. 네. 석유 시대를 끝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후원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오늘 러시아에서 다뤄줬던 또 이제 또 하나의 환경 재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김난 선생님 또 러시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갔다 왔는데 좀 씁쓸하고 네. 오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뭐 시설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화석연료 3대장 있잖아요. 하나 빠졌죠. 뭐죠? 석탄? 네. 이제 우리나라도 해외에 굉장히 석탄 그 발전소 수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리쌤 기억하시죠? 마리쌤이랑 또 연호쌤도 나와서 얘기해 주셨던 그 해외 석탄 장마리 투자 캠페이너. 문제. 네. 장마리 캠페이너랑 그 양연호 캠페이너님이 네. 나와서 또 이게 두산 중공업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쵸. 네. 이 한국전력의 지금 해외 석탄 투자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스브스 뉴스에서 이제 관련 영상을 냈거든요. 거기 양연호 캠페이너도 나오니까 화석연료 3대장 중 하나인 석탄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 생각이 바뀌는 것 같은 게 영구 동토층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사라져야 되죠. 네, 영원히 안 녹을 줄 알았던 그 땅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반영구로 바꾸던지 약간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스무디 동토? 뭐 스무디 동토. 슬러시. 덜영구 아니면 슬러시. 덜영구 동토층 더 이상 아닌 영구. 네, 진짜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진짜 교과서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 땅은 안 녹는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거기 위에 다 지었는데 집 짓고 뭐 공장 짓고 다 했는데. 네, 그러면 오늘 또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팟빵 뮤직에서 그 자왕님이 부릅니다. 넌 말로 할 수 없어라는 뭐 이 러시아 사고에 대한 얘기인가요? 넌 말로 할 수 없어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